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호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연호씨, 식사하러 안 가나? 저 피곤해서 좀 자려고요. 상사의 제안을 뿌리치고 혼자 회사 근처의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베토디 세트를 먹으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뒷 테이블에 4명, 약 2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수다를 떨고 있네요. 근데 뭔가 열받은 게 있는지 한 명이 영포티놈들 개 패버리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 한마디가 귀에 세게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서 빠르게 햄버거를 마시고 잔뜩 쫄은 강아지 마냥 조용히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MZ세대의 끝자락으로 요즘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나름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말에 저도 모르게 쫄은 걸 보면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다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시대에 뒤처진 뒷방 노인네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조금 서글픕니다. 정이 없고 각박해진 요즘, 나이가 들어서 돈과 능력이 없어지면 더 혐오의 대상이 되어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력과 정신이 온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각종 청년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30대까지는 사회에 자리 잡고 적응하는 때라면 40대는 돈으로,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국가를 비롯한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때 방황했던 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들도 이젠 거의 모두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긴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술을 마시다 보면 연봉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당시 공부를 제일 잘해서 그래서인지 제 연봉을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오, 많이 받네. 이러면서도 자기랑 생각보다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갸우뚱 하더라고요. 회사원들은 다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나 봅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과는 레벨이 많이 다릅니다. 제 친구 중 의사애가 술자리에서 월 2천 정도 받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에 비해서 가오가 안 산다. 라고 얘기했다가 친구들이 단체로 멱살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난이지요. 나이가 들어도 격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이긴 합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제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제가 다니는 회사가 조금 잘 나가긴 하지만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연봉 상승률이 몇십 %가 되는 것도 아닐 테니 일생 동안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을지는 대충 계산이 됩니다. 굶지는 않겠지만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흔히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걸까? 20대 중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열정이 넘치는 편에 속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야근을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했었고 주말엔 영어, 일본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의욕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지만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과 노력은 별개고 노력해야 할 곳에 노력을 해야 하고 노력의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노력은 했으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저는 회사에서 빛날 수 있는 특출난 인재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 문화가 되게 빡셌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나중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회사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한계, 받을 수 있는 보상에 상단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얼른 탈출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마치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두려워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때였던 30대. 저는 공부 말고 다른 멋있는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0년 동안 블로그를 몇 개씩 운영하고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각종 부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인생을 바꿀 만한 유의미한 수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남들 쉴 때 잠을 줄여가며 부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플 결정사 등 수없이 여자를 만나면서 노력하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현재의 모습과 같네요. 다시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는 말에서 시작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으니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 건가?
라는 질문엔 노력은 많이 했지만 노력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었던 순간이 있었을까? 무려 20년 전 대학교 입시에 성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옛날 나라가 망했는데도 자존심만 꼿꼿했던 고려말 사대부처럼 지금은 쓸모가 없어진 과거의 영광이죠. 그럼 그때는 지금과 무엇이 달랐길래 성공했던 것일까?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무기력하게 누워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건강과 의지. 요즘은 책을 펼치면 마치 낡은 기계처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부모님은 제가 시험 성적표를 들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매번 시험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네요. 친구들도 저를 많이 응원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럼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선순환이 이어졌죠. 하지만 회사 입사 이후부터는 딱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공부를 잘했던 것은 부모님이 준 선물 같은 것이었고 저 혼자서 스스로 성공한 것은 없으니 몸만 어른이지 아직 제대로 성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저의 연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오래 갔던 연애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예쁘고 스펙이 대단한 여자라도 저에 대한 피드백 없이 자신이 사랑받고 대우받기만을 원하는 여자보다는 오빠는 역시 센스가 넘쳐. 말도 정말 잘하고 크크 다른 남자랑은 달라. 그래서 난 오빠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과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고스펙 여자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저스펙 여자에게는 쩔쩔맨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스펙은 별로 상관없고 저를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여자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각박한 요즘 세상에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외모까지 보니 연애나 결혼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네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구나. 몇 시간 동안 과거를 곱씹다가 도출한 결론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나름의 이정표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 인생의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치 제갈량이 자신을 알아주는 유비를 위해 스스로 가장 불리한 길을 선택했듯 저도 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분에게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외모가 귀엽고 하체 통통하고 그런다면 더욱 좋겠지요. 스펙이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런 분과 함께하며 벽돌로 차근차근 집 짓듯 최선을 다하면서도 소소하게 살고 싶습니다. 요 몇 달 어플 등 소개팅을 열심히 해봤지만 좋은 인연으로 연결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플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매칭 요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맛있는 거 먹으며 쉬고 디카페인 믹스커피를 타마시며 어두운 밤에 유튜브 대본을 다듬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좋습니다. 회사의 40대 미혼 선배들도 다들 각자만의 취미에 빠졌고 소개팅은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러나 우울 디버프가 걸려버린 이 마음으로는 그 무엇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채찍질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울해서 마음에 벽을 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저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정신 차리라고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결정사. 듀오를 최근까지 했었지만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매니저의 반강제 권유로 마음에 없는 만남을 많이 해서 지쳤던 기억이 많거든요. 댓글이나 후기들을 찾아보면서 노블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를 고민했고 부모님도 가입비나 성원비를 비싸게 주는 노블사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외모랑 성격을 보지 스펙이나 집안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풀이 제일 큰 업체로 가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듀오 재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결혼정보회사 후기 영상이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시간 넘는 영상을 만드느라 한 3주간 대본을 쓰고 새벽까지 한 5시간 정도 녹음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고 제 목이 쉬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결정사 미팅이 마무리되면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평상시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 신비한 일이 생긴다면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듀오 본사에 다시 찾아가 예전 매니저님을 만나서 선물도 드리고 감사했다고 인사도 했고 간 김에 제 가입까지 마쳤습니다. 매니저님은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분으로 했습니다. 물론 전 매니저님이랑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매니저님도 저랑 다시 하면 잘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업체도 안 바꿨는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다른 분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매니저님은 옛날 매니저님과 조금 다릅니다. 옛날엔 미차간 만남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사진이나 자기소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연호 씨, 남녀는 만나봐야 알아요. 이 사람 평가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라면서 강하게 저를 설득하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나갔던 만남 중에서는 괜찮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이번 매니저님은 만남을 떠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공된 프로필을 다 거절해도 별 말이 없고 통화 대신 가끔씩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하고 가만 보자, 연어 씨. 마음에 드는 외모 스타일이 있으면 멤버스 클럽에서 골라서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퍼즐을 한번 맞춰보자. 연어 씨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프로필을 몇 번 주셨는데 거절하고 수락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나름 제 스타일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시는 프로필도 예전에는 학벌 좋은 사람들 거를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부산대나 명지대 등 약간 적절하게 가면서 외모가 귀여운 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곧 미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만남에 큰 의욕은 없긴 하지만 서로가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별일은 없었습니다. 요즘 동생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굉장히 우울해 하더라고요. 하루는 연차를 내고 동생네 집에 가서 아기를 같이 봐줬습니다. 한 250일 정도 됐는데 아직 말도 안 통하고 계속 기어다니고 만지고 입으로 집어넣고 울고 떼쓰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동생과 아기랑 백화점에 가서 매장을 몇 시간이나 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린애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와서 돌아다닐까 했는데 아기를 밖으로 데려나가면 경치 구경하느라고 칭얼거리는 것도 덜하고 그 사이에 어른도 실수가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애기랑 놀아주었는데 조금 기가 빨리긴 했지만 애기가 한번 웃어주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난감 등을 들고 재롱을 부리게 됩니다. 나도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구나. 아직은 멀었지만 얼른 육아의 과정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생겼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생각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며 신혼집은 어디로 하면 좋을지,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유명한지, 차는 뭘 사면 좋을지, 집안은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등등을 찾아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즐겁게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소개팅 썰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떨어져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몇 개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구독자 수가 적을 때에는 대본을 5, 6개 정도 짜고 한꺼번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상 만드는 시간도 빨랐죠. 이제는 뭔가 마음속 구석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꺼내오다 보니 속도도 더디고 원래는 이야기하기 싫었던 제 실수라든지 안 좋은 모습들도 꺼내게 되네요. 근데 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천천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밤이 길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밤이 긴 겨울이 좋습니다. 밤이 되면 뭔가 차분해지고 일과를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도 이런저런 소식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